샬롬.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책에 쏟아진 찬사. 이 책은 당신이 여태까지 들어왔던 단순히 작은 습관을 반복하라는 뻔한 얘기가 아니다. 누구나 최소한의 노력으로 극적인 변화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 말한다. 인지과학과 행동과학을 최초로 통합해 사람들의 행동과 습관에 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제임스 클리어는 일상의 작은 성공에서부터 비즈니스 영역까지 2분 남짓한 작은 습관으로 어떻게 큰 성과를 만드는지 명쾌하게 설명했다. 포브스에서. 찰스 두히그의 습관의 힘을 뛰어넘는 최고의 책이다. 새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책. 이 책은 변화란 쉽지 않다는 당신의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가장 쉽고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엄청난 책. 습관 형성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탁월하게 정제해냈다. 누구나 더 적게 집중하고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준다. 놀랍도록 매력적이고 실천적이다. 제임스 클리어는 수년간 습관의 과학에 대해 연구하고 그 기술을 연마해왔다. 이 책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세우는 최고의 안내서다. 당신의 일상과 삶을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책. 우리는 모두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임스 클리어는 탄탄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준다. 이 책은 그동안 의사들이 찾아왔던 최고의 각본이다. 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환자들에게 이 책을 반드시 추천한다. 저자가 제시한 방법대로 실천한 환자 중에 바뀌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추천해서 못 이기는 척 한 페이지를 펼쳤다. 정말 대단하다. 습관에 대한 최종판이다. 어떤 행동이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환상적인 책이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만큼 당신의 삶을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당신을 바꿔줄 위대한 책,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롭고도 위대한 관점을 알려준다. 모든 문장이 단단하고 아름다운 보석 같다. 내 삶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최고의 책이다. 정직하게 말하자. 이 책은 찰스 두히그의 습관의 힘보다 훨씬 낫다. 나는 제임스 클리어가 주장하는 습관 변화의 과정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것만 같다.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책이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덕분에 남편과 매일 함께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게 되었다. 매일 아침이 행복하다. 찰스 두히그는 습관의 힘에서는 습관의 원리에 대해 밝혔다면 제임스 클리어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영혼을 불어넣었다. 이 책은 행동 변화에 관한 복잡한 얘기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다. 모두가 삶의 마지막 순간 난 내 잠재력을 다 발휘했어 라고 말하게 된다면 세상은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다. 이 책이 너무 많이 밑줄을 그어서 이제 새 형광펜을 사야 할 지경이다. 제임스 클리어는 수십 년간의 연구, 기업인의 운동선수의 성공담, 자신의 경험을 종합해서 행동 변화의 원리를 집대성하는 데 성공했다. 나는 습관의 힘을 믿고 있는 의사다. 환자에게 추천하기 위해 수백 권의 책을 읽었지만 이보다 나은 책은 보지 못했다. 이 책은 세상의 모든 의대생과 환자에게 교과서 같은 책이 되어야 한다. 매주 유용한 책이다. 매번 새 결심을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습관 하나만
겪어도 인생이 변한다. 제임스 클리어가 말한 방법을 그대로 실천했더니 업무 실적이 탁월하게 좋아졌다. 내 인생을 변화시킨 책이다. 지은이 제임스 클리어, 미국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 블로그 월 방문자가 100만 명, 구독자 수 50만 명의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파워블로거이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습관 형성, 의사 결정 등 지속적인 자기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의 뉴스레터는 단 2년 만에 10만 구독자를 돌파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는 개인 뉴스레터로는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세라고 하며 세계 최고의 웹사이트에 수여되는 웨비상 베스트 뉴스레터 부문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다. 그가 발행한 뉴스레터 중 일부는 뉴스타임즈, 위스트리트 저널, 포브스, 타임 등 저명한 매체에 소개됐다.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재능으로 촉망받는 야구 선수였던 그는 훈련 중 얼굴뼈가 30조각이 나는 사고를 당했다. 야구의 인생을 걸었던 그에게 이 사건은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는 좌절 대신 매일 1%씩의 성장을 목표로 일상의 작은 성공들을 이루어 나갔다. 6년 후 꾸준한 노력 끝에 그는 대학 최고 남자 선수로 선정됐고 전미대학 대표 선수로도 선출되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자신을 인생의 나락에서 구해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가 되었다. 현재 그는 포춘 500 기업들에서 앞다투어 초빙하는 명연사이며 활동하는 세계적 운동선수들을 코칭해주고 있다. 또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은 물론 아이비리그 대학들까지 강연을 나가는데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초청받아 선보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관한 강연은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크게 회자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습 사이트 습관 아카데미를 설립해 누구나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금도 미국 전역에서부터 유럽, 아시아까지 전 세계를 여행하며 좋은 습관이 주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중이다. 형용사 원자에는 극도로 적은 양,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가장 작은 하나의 요소이다. 막대한 양의 힘을 내는 근원이 원자이다. 습관이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적인 행위, 특정 상황에 대해 자동적으로 행하는 반응이다. 새로운 삶의 시작, 프롤로그, 새로운 삶의 시작.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날이었다. 어디선가 날아온 야구 방망이가 퍽 하고 내 얼굴을 강타했다. 같은 반 친구가 휘두르다 손에서 미끄러진 방망이가 허공을 가로질러 곧장 내 미간으로 날아든 것이다. 그 순간의 기억은 없다. 얼굴이 박살나고 코가 부서졌다. 두개골 안에 뇌 조직이 흔들리고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다. 0.1초 만에 코가 깨지고 두개골 몇 군데에 금이 갔으며 안와 두 곳이 다 함몰되었다. 눈을 떠보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 도움을 청하러 달려가는 사람도 어렴풋이 보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옷에 붉은 자국이 점점이 찍혀 있었다. 한 아이가 벗어 건네준 셔츠로 코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를 틀어막았다. 얼떨떨하고 어리둥절했다.
그때만 해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선생님과 함께 운동장을 지나고 언덕을 내려가 양호실로 향했다. 알 수 없는 손들이 내 옆에서 나를 붙잡고 일으켰다. 우리의 걸음은 느렸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런 상황에서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양호실에 도착하자 양호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올해가 몇 년이지? 1998년이요. 실은 2002년이었다. 지금 대통령이 누구지? 빌 클린턴이요. 대통령은 조지 부시였다. 어머니 성함이 뭐지? 잠시 생각이 멈췄다. 패티. 무심코 입에서 한 이름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이걸 기억해내는데 10초나 걸렸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질문이다. 뇌가 빠르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고 앰뷸런스가 도착하기 전에 의식을 잃었다. 나는 학교에서 지역 병원으로 실려갔다.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신체 기능은 정지하기 시작했다. 침을 삼키고 호흡하는 것 같은 기초적인 움직임도 힘들어졌다. 그리고 곧 심정지가 왔다. 내 호흡은 완전히 정지했다. 의사가 황급히 내게 인공호흡기를 씌웠다. 그리고 지역병원에서 다를 수 없는 환자라고 판단하고는 나를 신시노티의 큰 병원으로 보낼 헬리콥터를 불렀다. 나는 응급실에 안에서 실려 나와 헬리콥터로 옮겨졌다. 환자 이송용 침대가 울퉁불퉁한 보도를 가로질러 가는 동안 간호사는 내 가슴을 손으로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계속했다. 막 병원에 도착한 어머니는 헬리콥터에 올라 내 옆에 앉았다. 어머니는 신시너티로 가는 내내 의식도 없고 자가 호흡도 불가능한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아버지는 집에 가서 동생들에게 내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 여동생의 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는 차를 몰고 신시너티로 향했다. 어머니와 나를 태운 헬리콥터가 병원 옥상에 착륙하자 20명이 좋게 된 의료진이 뛰어나와 나를 외상센터로 옮겼다. 부풀어 오른 뇌는 심각한 상태였고 두부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심정지가 또 일어났다. 깨진 두개골을 접합해야 했지만 내 몸은 수술을 견딜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날 세 번째 심정지가 일어났고 나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인공호흡기가 다시 씌워졌다. 부모님에게 이 병원은 낯선 곳이 아니었다. 10년 전 3살 난 여동생이 소아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도 이곳에서 치료받았다. 그때 나는 5살이었고 남동생은 6개월이었다. 여동생은 2년 6개월 동안 화학요법과 요추전자, 골수 생검 시술을 받고 완치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에서 걸어 나왔다. 그 후로 10년째 여동생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다시 그 병원에 서 계신 것이었다. 이번에는 다른 아이를 데리고 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병원에서는 부모님에게 신보와 사회복지사를 보냈다. 여동생이 소아 백혈병 진단을 받은 10년 전 그날 밤에 왔던 그 신부님이었다. 날은 빠르게 저물었다. 내 몸에 줄줄이 달린 기계들이 겨우 나의 숨을 붙들고 있었다. 부모님은 병상 침대에서 계속 뒤척이며 잠을 청했지만 깜빡 잠이 들었다가도 곧 화들짝 놀라 깨어나곤 했다. 나중에 어머니가 그때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내 생애 최악의 밤이었어. 다행히도 끝.